나이 들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으셨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생각하시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잠들기 어려운 밤도, 예전보다 자주 예민해지는 마음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하며 당신 자신을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정답처럼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다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주 깨지? 요즘 따라 너무 쉽게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네.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느라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몸의 신호를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남자는 아프단 말 하면 안 돼.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쪽팔리게, 이런 말들에 둘러싸여 불편함을 느껴도,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도 그냥 괜찮겠지 하며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작은 압박감,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남는 잔여감, 말없이 다가오는 무기력함과 답답함. 이게 진짜 정상일까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몸은 여전히 불편하다면 그건 우리 몸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이제는 신경 좀 써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중심엔 우리가 너무나 조용히 지나쳐온 아주 작은 사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 습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망하니까, 말 꺼내기 불편하니까,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요? 라는 시선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덮어둡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합니다. 약, 병원, 한방치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가장 꺼리던 바로 그 행동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남성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위로라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의학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의 순환, 정화, 자율신경 안정, 면역력 향상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리적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이 중단되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몸의 기능은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오히려 매우 중요한 출발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심히 지나쳤던 사적인 습관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몸 전체에 변화를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구나. 이 나이에 그런 걸 계속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그런 게 진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생각이 어쩌면 건강을 멀어지게 했던 건 아닐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다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나이에 그런 걸 계속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몸과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몸의 욕구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욕구조차 불필요한 것, 지나간 감정처럼 치부해버리곤 했죠. 이 나이에 무슨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욕구는 사라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냥 담담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돌봄과 자극, 순환과 연결을 원합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그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줄고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며 골반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 잔류감, 소변 줄기 약화, 방광 조절력 감소, 피곤함, 무기력함, 이유 없는 짜증과 우울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의 사적인 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행동이 사실은 몸을 살리는 습관이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생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하는 활동은 신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립선에서 체액이 정기적으로 배출되고 골반 근육이 자극을 받아 강화되고 혈류가 활성화되며 뇌에서는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지어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혼자서라도 성적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기능과 심장 건강 지표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즉,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이런 게 무슨 건강에 도움이 돼?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33% 줄일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 수면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린다. 자율신경 안정, 혈압 조절,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건강 관리의 범주 안에 있는 행동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사실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리적 활동이었던 거죠. 70세의 김정수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 감정적으로 무기력하고 밤에는 자주 깨고 활력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전립선 기능 저하와 경미한 우울 증상을 동시에 진단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 위로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소변 줄기가 다시 강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기분이 눈에 띄게 가라앉지 않으며 무기력했던 감정이 차분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와서야 알겠더라고요. 몸이 원했던 걸 내가 참아왔던 거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단지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근육처럼, 혈관처럼, 전립선과 방광 기능도 자극과 사용이 있어야 유지되는 생리기관입니다. 이걸 외면하고 이젠 그런 거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건 마치 나이 들었으니 운동은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기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하나요? 그 대답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자기 관리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삶의 품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게 왜 진작 필요했는지. 다음은 이 작고 조용한 습관 하나가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전립선 건강부터 수면, 감정 회복까지 6가지 구체적인 건강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조용히 지나쳐온 자기 친밀감 유지라는 습관이 우리 몸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6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생리적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들입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 유지.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계시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 이 모든 건 전립선이 부풀거나 압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쌓여있던 체액, 노폐물,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며 염증이 줄어들고 압박감도 완화됩니다. 미국의 비뇨기학회에서는 주 3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나 염증 발생률이 확연히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의 박명수 씨는 잔뇨감과 밤중 배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의사의 권유로 자기 관리를 시작한 후 2달 만에 전립선 수치가 안정됐고 밤중 배뇨가 1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풀어줬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확연했습니다. 둘째, 심장 건강 향상. 우리는 보통 심장 건강을 위해 운동, 식단, 약물 같은 방법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사적인 활동이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적 활동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전신으로 원활히 퍼지며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입니다. 74세의 이도영 씨는 무기력함과 답답한 느낌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혈액순환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은 힘들고 약은 부담스러웠던 그는 조심스럽게 몸과의 연결을 시작했고 몇 주 뒤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한결 덜 피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로 심장 건강에 유익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놀랍지 않나요? 셋째, 방광 조절력 강화. 방광은 생각보다 예민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이 붓거나 압박되면 방광 기능도 같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고 잔뇨감이 생기고 배뇨 후에도 찝찝한 느낌이 이어지죠. 여기에 중요한 게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이 근육을 자극하고 수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즉, 자연스러운 골반 근육 운동이 되는 거죠. 73세의 윤태식 씨는 밤에 4-5번 화장실을 가야 했고 외출조차 꺼려졌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 후 자기 위로를 시작했고 3달 뒤에는 한밤중 배뇨가 2번으로 줄고 하루의 리듬도 훨씬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넷째, 기분과 감정 안정.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무기력함, 짜증 같은 감정적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에 대해 말하는 걸 익숙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견뎌야지. 남자 체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하지만 감정도 결국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입니다. 자기 친밀감을 통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런 감정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70세의 고상진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우울감이 깊어졌고 밤에 눈을 감아도 생각이 많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연히 이 습관의 감정적 효과를 알게 되었고 그래도 내 감정은 내가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자꾸만 쏟아지던 부정적인 감정이 하루하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전립선암 위험 감소.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18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 이하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3%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폐물 배출뿐만 아니라 전립선 내부의 염증과 독소 축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68세의 안창호 씨는 검진에서 PSA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의사로부터 자연적인 관리 방법으로 정기적인 자기 친밀감 유지도 병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지만 4개월 후 재검에서 수치가 안정됐고 지금은 건강하게 관리 중입니다. 여섯째, 수면 질 개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한밤중에 자꾸 깨어나는 경우 많으시죠? 성적, 활동 후에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멜라토닌 등이 분비되며 몸이 이완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자기 친밀감은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78세의 이현우 씨는 불면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며 온갖 수면제와 명상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시작한 후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고 몇 주 뒤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변화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건 절대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이제 나도 바꿔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얻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진짜 변화의 사례들과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삶을 회복했는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 변화는 당신에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뭐든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위라는 단어는 우리 세대에게 어쩌면 더더욱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말이죠. 어릴 땐 몰래, 젊을 땐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젠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정했을까요? 언제부터 자기를 돌보는 일이 나이에 따라 멈춰야 하는 걸까요? 70대 중반인 한 남성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괜히 헛헛하고 허무한 기분도 들고 하지만 그는 매일 5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익숙해질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허전함을 보듬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배운 겁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오랫동안 남편을 간병하고 떠나보낸 뒤 홀로 남아 이제는 여자라는 감각조차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 거울 앞에서 문득 자기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대요. 여전히 내 몸이었어요. 주름졌지만 많은 일을 견뎌준 내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을 어루만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되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겐 기적 같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기에 그렇게 나를 잊고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조용한 자위는 자기 존재를 다시 깨우는 방식이 됩니다. 이건 혼자만의 은밀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다시 내 몸을 내 손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자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위로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자위는 우리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쓸쓸함이 덜해졌어요. 저한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과 감정을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닫고 잠시 조용히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고 삶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5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함께하며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따뜻한 습관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이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그동안 참아온 만큼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를 향한 문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자기 친밀감이라는 단어조차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게 만든 세상의 시선이 아닐까요? 지금 나이가 몇이든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내 감정을,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삶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그 감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려움에 조용히 맞서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불 끄고 창문 닫고 나를 위해 준비된 고요한 10분.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의 몸은, 마음은, 그리고 삶은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늦었잖아.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몸과 마음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견뎌준 당신의 몸, 조용히 울고 있었던 당신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볼 때 비로소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몸을 바꾸고 감정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조용한 회복의 첫걸음을 당신이 직접 내딛어 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건 다시 뛰는 심장이고 따뜻한 체온이고 아직 살아있다는 확실한 감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정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영상은 이쯤에서 조용히 멈춥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